대구대학교가 내년부터 교양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고 밝힌 가운데 비정규 교수 노조는 사실상의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서 경상북도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112개 세부과제 추진을 위해 총 5조 7천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지정한 국가산림문화자산에 청송 중평마을숲 등 경북에서 5곳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북도 내 국가산림문화자산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46만 서명부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대학교가 내년부터 교양 교육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수 이수 강의를 선택 강의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요. 비정규직 교수는 대학의 개편안이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의 선택권을 늘렸을 뿐 구조조정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대구대는 공청회를 열어 교양 교육 과정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공통교양 4개 영역에서 총 15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3개 영역에서 9학점만 채우면 됩니다. 균형교양은 현재 4개 영역에서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9학점만 따면 됩니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이 같은 개편이 강좌를 줄이고 교수자를 줄이는 사실상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목 특성상 조별 모임이 많거나 과제가 많은 교양 과목은 학생들에게서 외면받기 쉽고 폐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 강좌를 줄이고 교수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강사의 배제를 기초로 하는 악질적 방식이다. 전임 교수와 학생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개편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결국엔 피해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공청회라든가 회의에서 자기들 멋대로 학교 교육 과정을 마음대로 개편하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여기에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와 게시판에는 교수단체의 성명서와 소통 없이 바뀌는 대학 정책들에 대한 비판성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학 측은 필수 이수 강의를 선택 강의로 바꿔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줬을 뿐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원 간담회, 교수의 면담,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개편안이 나온 것이라며 2024년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선택권을 좀 주고자 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학생들의 선택을 위한 강좌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한 강의의 퀄리티를 유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재원들, 여러 가지 투자 사업들이 계획되고 지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대구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학생들과 대학 변화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위원회가 15일 경북도청에서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곽호상 금호공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출범식에서 경상북도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4대 추진 전략과 112개 세부과제 추진을 위해 5조 7,3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메타버스 규제 자유특구 지정 추진, 시군 산하경관이 참여하는 민간주도 디지털 전환 문화 조성 등입니다. 청송, 중평, 마을숲 등 경북도 내 5곳이 올해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경북도 내 국가산림문화자산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송읍과 진보면의 중간 지점에 있어 이름 붙여진 중평마을. 마을 입구에는 100년에서 200년에 이르는 소나무들이 빼곡합니다. 예로부터 마을 수호의 상징으로 외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을 숲은 퍼블릭 골프 코스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송의 또 다른 마을 앞 방풍림이 울창하고 맑은 물이 흘러 목계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역시 100년에서 200년 수령의 소나무들이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 중평마을 숲과 목계마을 숲 등 경북도 내 5곳이 산림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 속 생태, 경관, 문화,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지정해왔습니다. 경북에서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이 16곳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전체로 보면 16개소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사실 저희가 지정한 건 이제 8개소고, 국유림에서 이제 직접 산림청에서 직접 한 게 또 8개소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지정되면으로서는 사실은 매년 또 실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는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문화 자산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하고 지정된 산림 자산은 정기적으로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산림 관광 자원으로 홍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46만 명 서명부 전달식이 14일 경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총 146만 3,874명의 유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준하경 경주시장과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서명은 100만 명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시작돼 경북 지역 21개 시군 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안면도는 꽃지해수욕장 등이 있어 충남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해수욕장과 낙조가 좋은 곳으로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섬으로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육지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안면도. 제주도와 거제도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렇게 큰 안면도가 원래 섬이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안면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 해당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안면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애랑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 이거 들은 적 있니? 네? 안면도 지금 섬이잖아. 아니, 지금은 그냥 섬인데 예전에. 아, 옛날에 동네 어른분들이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638년. 당시 충청도 감사 김육이 정승에게 권유해 지금의 안면연육교 자리를 팠다는 기록이 태안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많아 안면도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이라는 설이 중론입니다. 옛날 서적에 보면은 안면도가 안면곶으로 표현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곶이라고 할 때는 육지랑 이어져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안면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든 간에 그 사이에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 사이에 안면도가 굴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왜 안면곶을 안면도로 만들었을까? 이는 굴포운하와 관련이 있다는 설이 많습니다. 굴포운하의 이야기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조국을 서해를 통해 수도로 운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태안 앞바다에 물살이 거세 배들이 많이 좌초됐습니다. 많게는 50척 이상의 배가 가라앉고 심지어 한 번에 1000명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 난파된 배와 보물이 종종 발견돼 난파선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군주들은
굴포나를 만들어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남쪽에서 곡식을 싣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안흥량 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좀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 끝에 그 태안하고 서산 사이의 그 연결 부위가 굉장히 짧거든요. 위로는 가로림만이고 밑에는 천수만이고. 그래서 그 사이를 파겠다는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고려 임종과 공양왕, 조선 태종과 세조 등 약 530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굴포운하 공사. 하지만 굴포운하는 공사 구간 약 7km 가운데 3km를 남긴 채 완성되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하 지질도를 살펴보면 공사를 성공한 구간은 파기 쉬운 개흙이지만 실패한 구간은 단단한 흙은모와 화강암이 섞인 돌로 되어 있어 당시 기술력으로는 땅을 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속주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공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그 못한 구간이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숙주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 태안 쪽에서 신숙주가 운하 공사 실패하고 지었다는 시가 신증 동국 여지승남 태안군 쪽에 실려져 있습니다. 결국 굴포운하 공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른 백기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지역에 운하 공사를 실시했고 이때 안면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실제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안면도 안쪽 천수만 쪽으로 조은선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파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안면도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조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안면도는 왜 만들어졌을까? 과거 홍성 지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려면 먼 바닷길을 돌아서 가야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하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무래도 뭐 결성, 홍성 그쪽 지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려면 안면도를 따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바다를 나가도 그렇고. 근데 거기를 파놓으면 이제 안면도에서 직접 서해 바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직접 혜택을 본 사람들이 아마도 만약에 팠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섬 안면도. 최근 보령해저 터널의 개통과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으로 서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경상북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산시는 지난 10월 30일 대형 산불 발생과 송전선로 소실에 따른 전력 공급 장애를 가정하고 실시한 훈련에서 드론과 CCTV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실시간 재난안전 통신망으로 소통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13개 협업부서와 25개 기관단체 등 500여 명이 참여해 현장 대응과 기관별 임무, 협업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의성군이 내년부터 농기계 종합보험료에 가입하는 농가에 보험료 70%를 지원합니다. 이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해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며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자는 농기계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농기계 담보와 대인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적재 농산물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농축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가 대구 미디어아트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수성못 관광안내소 미디어아트와 내년 개관 예정인 하원 역사문화체험관의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대구를 알리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총 48개 작품이 제출됐습니다. 부문별로 일반부와 학생부 각 7개 팀이 수상했고 작품은 현장 시험을 거쳐 오는 22일 수성빛예술제 개막식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청도소방서 장지연 소방장이 제9회 경상북도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는 교육 대상의 특성에 맞는 강의기법을 개발해 소방안전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화재 안전 행동 요령을 주제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서 장지연 소방장은 시각장애인 맞춤형 화재 대피 요령을 주제로 강연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